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가들의 창작을 지원해드리는 핵심.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 정병국 위원장님께서는 사실 문체부 장관 예. 지내셨던 저의 선배님이신데 이렇게 또 중요한 일 직접 나서서 챙겨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또 임기가 얼마 전 사실 끝났습니다. 끝나셨죠. 예. 새 위원장 오실 때까지 예, 이렇게 예. 지금 또 그렇습니다. 챙겨주고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또 감사의 인사를 예. 드립니다. 네. 올해 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중에도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예. K아트 청년 창작자 예. 지원 사업 예. 네,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39, 그러니까 39세 예, 이하 그렇습니다. 청년 창작 예술가들에게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1인당 900만 원씩 3,000명에게 예, 월 100만 원씩 해서 네네. 9개월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지금 언제 예.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예. 모두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좀 계획에 윤곽이 나왔죠. 예, 거의 그 관계 기관과 협의가 끝났고요. 거의 확정되어 있는 단계인데 다만 이것을 랜덤으로 해가지고 선발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일정한 공모 과정을 통해서 할 거냐, 요 과정만 지금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쯤 그거는 확정이 되죠? 이거는 곧 확정이 될 텐데요. 네. 저희가 그동안 공모 사업을 쭉 해왔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랜덤으로 했을 경우에 정책에 대한 사후 평가는 용이할 수가 있지만 그 100만 원씩 월 9개월 동안 지원하는 그 절차나 일단은 이게 예술인 증명을 가지고 와야 이제 대상이 될 텐데요. 예술인이라고 하는 게 그 대중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순수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은 순수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랜덤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랜덤으로 하자는 의견들도 있고 지금 이걸 공모를 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 위원회 의견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이 취지에도 맞고 이 평가도 달리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하는 것인 만큼 제대로 해낼 수 있다 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신청을 받고 심사해서 예, 하는 그렇습니다. 방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듣기로는 반 지나서 심사를 또 한번 하고 나머지 예. 450만 원을 또 지급하고 예.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예, 건가요? 예, 예. 네. 그리고 시도별로도 다 시도별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밖에 네. 없고요. 지자체 예, 예. 재정도 들어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빨리 저희 윤곽을 준비는 다 잡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좀 네. 공시를 해주셔야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청년 문화 예술 페스도 기대가 큰데요. 예. 이번에 이제 시범 사업이 지난해, 지지난해 2년 동안 네,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시행을 해보니까 이게 취지는 처음에 그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순수예술, 기초예술에 대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게끔 경험을 주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입시 그 제도가 그 입시 위주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순수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 해보니까 발급률은 한 70% 정도 되는데 사용률은 지난해는 좀 향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49.8%밖에 안 됩니다. 50%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해보고 홍보도 여러 차례 강구를 해봤는데 현장에서 청년들과 대화를 했을 때 이걸 경험을 해본 바가 없다 보니까 일단 흥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얘기는 이거를 그 다른 뮤지컬이나 영화까지도 좀 확대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1단계로 뮤지컬까지는 확대를 했고요. 올해는 그래서 영화, 도서까지도 좀 확대를 해보자. 그래서 일단 마련된 예산인 만큼 좀 순수 예술에 가깝지는 않지만 이 영화 부분도 어렵고 하니까 확대를 해보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영화, 도서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특히 이 순수예술 전시나 뭐 연극 네. 공연 뭐 이런 쪽은 또 지방 가면 예, 무료입니다. 대부분 다. 지방에는 또 이 많지가 않아서 접하기가 예, 하기가 어렵고요. 네, 청년들이 예. 쓰고 싶어도 쓰지 그렇습니다. 못하는. 예. 그래서 오히려 활용도를 좀 더 예. 넓혀줘야 되는. 예, 예. 이유가 그래서 있습니다. 활용 범위를, 장르를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 문화예술위원회는 창작 지원금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공모나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네. 나눠주는 곳이다 보니까 예. 심사 과정에서 늘 제일 중요한 계속 말이 나오는 네. 부분이 이제 공정성이나 예,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이슈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동안 보완을 하기 위해서도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는데 여전히 계속 말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처음에 왔을 때 3년 전에 보니까 제가 이제 장관했을 당시에 시스템이 그대로더라고요. 예, 심지어는 심사위원 풀이 있는데 한 2천여 명을 전혀 10여 년 동안을 한 번도 개편하지를 않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 중에는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선정이 돼가지고 랜덤을 하다 하니까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풀단을 전면 개편을 했고요. 그래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을 자격 심사를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게 현장 업무 보고를 하다 보니까 현장의 소리가 이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난다. 그래서 매번 지원서 쓰는데 모든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 예술인 단계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일부는 청년 도약 지원 사업으로 한 단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창작 찬산실로 또 올려주고 단계적 지원을 하자. 이러려고 하면은 이거를 전담 심의를 해서 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사업을 계속 풀로 전부 다 모니터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담 심의관제를 뒀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서 처음에는 우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실행을 해본 결과 90% 이상의 만족도가 있고요. 이건 어느 정도 이제 정착돼가는 단계입니다. 다만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비상임위원이 참여를 하는 거를 시도를 해봤는데 비상임위원이 심의위원도 추천을 하고 또 비상임위원이 들어가서 심의도 하고 또 그거를 최종적으로 의결까지 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 하는 많은 지적이 있어서 이거는 폐지를 했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문예기금이 사실 만성적인 이제 재원 예, 부족 그렇습니다. 상태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정확히? 지금 현재 올해 한 500억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대상이 되어서 코로나 때에 긴급 자금이 투입될 때면은 별도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진흥기금 빼다가 쓰고 심지어는 내년에 예산할 때 이거를 채워주겠다고 해놓고 채워줘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빼먹다 보니까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5,400억까지 올라갔던 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500억대로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건 국회에서도 이제 많이 의원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여러 차례, 심지어는 제가 이 제도를 바꿔보기 위해서 기재위까지 가봤는데, 기재위의 벽을 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국회의 문체위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안은 지금 기존의 그러니까 대중예술이나 이 전람회라든지 이런 경우에 부가세를 순수예술 쪽에는 폐지를 했는데 이쪽은 부가세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그만큼을 부가세를
이쪽 문해진흥기금으로 전환을 하자. 이렇게 되면은 이 순수예술, 기초예술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화된 부분이 그 순수예술로 다시 전환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되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는가.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액수가 연간 한 1,000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해서 문해진흥기금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용하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논의를 했지만 그때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일반 회계를 통해서 문해진흥기금을 충당을 시켜주는 지금 구조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저는 괜찮다. 그래서 기재부도 어느 정도 설득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체부 기조실장, 우리 지금 어떻게 좀 이 부분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이 부분은 지금 문예기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영화기금, 또 최근에는 출국 납부금과 관해서 또 관광기금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문체부에서는 이런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개별적 대응뿐만 아니라 문체부가 소환하고 있는 기금 전체에 대해서 자구 노력, 또 새로운 재원 발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 또 TF도 구성하고 또 이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당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기금이라는 게 이 안정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수가 없는 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다른 기금까지도 다 지금 예, 연결돼 그렇습니다. 있어서 올해 안에는 어쨌든 좀 큰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그 문화예술위원회는 사실 예전에 이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었을 원이- 때는 이제 원에서. 독임제 예, 방식이었다가 그렇습니다. 한 20년 됐죠. 이제는 예, 위원회로 20년. 바뀐 지가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뭔가 지원 정책을 나서서 구축하기보다는 현장 예술인들 중심으로 뭔가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바뀐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네.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또 이제 네. 위원장님께서는 3년 또 이끌어 네. 오셨고 어떠세요? 이 장단점이 늘 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진흥원에서 위원회로 전환하는 걸 주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영국 아트 카운슬을 벤치마킹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많은 제도를 저희들이 이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체적으로 K컬처가 그 맹위를 떨치는 측면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8월 달에는 영국 아트 카운슬에서 저희 것을 벤치마킹하러 왔어요. 쌍전벽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는 안정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다, 화이트리스트다 여러 가지 그런 질곡의 역사는 있었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안정화되어 있고 다져졌다. 이제는 해외에서도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 행정적으로 어떤 행정 편의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거추장스러운 측면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행정 편의적으로만 갔을 때에는 예술인들에게 다가오는 그 저항감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절차상의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제도는 계속 더 유지를 하고 심화시켜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계속 또 잘 아시듯이 네. 아무튼 또 반대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예. 그죠? 예. 근데 말씀하신 처음부터 이제 계속 지켜보셨던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잘 안정화되고 있다. 안정화되어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네. 해외에서도 네. 벤치마킹을 할 정도가 됐으니까요. 네, 네.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위원장님 3년 위원회 이끄셨고 사실 새 위원장 이제 오시면 이제 손을 놓으셔야 되는데 예. 그동안의 소회 한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그 국회에서도 있어봤고 또 직접 행정부에서도 있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마지막 그 예술인들과 접점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예산을 쓰는 게이트키핑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지금 산하 기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은, 지금 산업과 산업 간에도 융복합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기술과 예술이 융복합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확장이 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계속 분파 돼가지고 기관들이 계속 생겼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단절이 됩니다. 이제는 예술인을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지원을 해서 예술인들이 해외로, 또는 이게 마케팅이 되고 전국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심사한 그 심사 절차를 밟아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 연극협회에서 올해의 연극 대상을 받은 작품도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갈 때라든가 또 전국으로 투어를 할 때는 다시 심사하는 이 절차를 밟아야 돼.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서부터는 예경하고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이 기관 간의 협력 관계에 칸막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관님께서 조금 심도 있게 좀 봐주시면 어느 게 과연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 이게 좀 더 행정 효율적으로는 굉장히 편하고 일은 쉽지만 이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또 분절이 돼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은 여기도 신청해야 되고 여기도 신청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는 국내 예술인들만을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의 문화계에 한국이 리딩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는 해외에도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콩쿠르에서 한국 음악인들이 우승하는 확률이 17%입니다. 2등하는 나라가 9% 정도밖에 안 돼 따블입니다. 그런데 비욘드 스테이지를 갖는 측면들을 보면 월등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왜 그럴까? 저희들이 관계자들하고 간담을 해보니까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한국은 개별적 지원을 많이 하고 투자는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콩쿠르나 어떤 축제나 국제적 축제에 참여하는 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누구하고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 또 사람이 오더라도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또 조금 새 위원장 올 때까지는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